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냉정한 며느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을 남에게 맡기고 혼자 밭일만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시어머니를 살린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에 첫 닭 우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안개가 낮게 깔린 논둑 위로 한 여인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광주리 하나를 머리에 이고 발걸음은 빠르되 소리가 없었습니다. 옥분이었습니다. 29의 시집와 어느덧 5해가 지났습니다. 그 5년 동안 옥분은 단 하루도 해 뜨기 전에 일어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옥분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강 씨가 허리를 못 쓰고 누운 지 2해째인데 옥분은 하루 종일 밭과 장터를 오가며 집을 비운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래도 되는 거요. 시어머니가 저렇게 누워 계신데 냉정하기는 내 며느리 같았으면 내가 먼저 쫓아냈어. 수군거림은 계절이 바뀌어도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옥분은 광주리 안에 무언가를 소중히 감싸 넣었습니다. 낡은 보자기로 세 겹을 싼 그것은 마을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강 씨의 방은 늘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호지를 2겹으로 발랐고 아랫목은 항상 따뜻하게 불을 지폈습니다. 그 방 안에서 강 씨는 하루하루를 천장만 바라보며 보냈습니다. 옥분아. 옥분이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 씨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온 마을이 울릴 만큼 우렁찼던 그 목소리가 어머님, 오늘 진지는 드셨습니까? 옥분이 강 씨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먹기는 뭘 먹어? 배가 아파서. 강 씨가 눈을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옥분은 말없이 강 씨의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냥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강 씨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조금 풀렸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그 손을 걷어내지도 잡지도 않았습니다. 남편 윤석이 마당에서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옥분이 나가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윤석은 어머니가 며느리와 단둘이 있는 것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 오갈까봐 혹은 무슨 말이 오가지 않을까봐 두려운 것인지 옥분은 알 수 없었습니다. 옥분이 방을 나서려는데 강 씨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늘도 장터 가느냐? 예, 어머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씨는 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옥분은 그 침묵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묻고 싶은 말, 그러나 끝내 꺼내지 못한 말이. 장터로 가는 길목에서 동서 칠봉댁이 옥분을 불러 세웠습니다. 형님, 오늘 또 그 보자기 들고 가시는 거예요? 칠봉댁은 눈썰미가 남달랐습니다. 마을에서 모르는 것이 없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 소문은 대체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장에 팔 것이 있어서. 옥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무얼 파시는데요? 저는 형님이 뭘 가져가시는지 통 모르겠던데. 칠봉댁이 걸음을 맞추며 물었습니다. 옥분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칠봉댁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어도 될까? 그 물음이 눈빛 안에서 잠깐 흔들렸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술을 놓아서요. 옥분이 말했습니다.
수요? 칠봉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밤에 시간이 나면 술을 놓아 장에 내다 팝니다.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옥분이 다시 걸음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칠봉댁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무언가를 떠올린 듯 두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어쩐지 옥분의 방에서 새벽마다 희미한 등잔불이 새어나오더라 했더니, 그런데 그날 저녁 칠봉댁은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뜻밖의 사람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장터는 오전부터 북적였습니다. 옥분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자리를 펼쳤습니다. 소리며 천조각이며 작은 보자기들, 그 위에 가지런히 놓인 수놓은 손수건들, 꽃 한 송이, 새 한 마리, 물결 하나. 옥분의 손끝에서 나온 것들은 소박하되 정성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 손수건 얼마요? 이것은 보름치로 3전이옵니다. 손님이 지나가면 또 다른 손님이 왔습니다. 옥분은 흥정도 잘 못했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물건은 빠짐없이 팔렸습니다. 손놀림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윤석이 멀리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옥분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왜 또 나왔소? 윤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옥분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돈이? 어머님 드릴 약재값입니다. 윤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에 쓸 약이 보통 약이 아니라는 것을. 읍내 의원이 말했던 그 약재는 구하기도 어렵고 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윤석은 그 말을 들은 날 이후로 어머니 방에 들어가는 횟수가 부쩍 줄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오. 윤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옥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흥정하던 손수건을 다시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손수건 끝이 나부꼈습니다. 그것을 옥분이 조용히 눌렀습니다. 그날 장터에서 옥분이 번 돈은 5전이었습니다. 필요한 약재값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이었습니다. 이웃집 노파 복내 할멈이 저녁 나절 강 씨를 찾아왔습니다. 복내 할멈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사람의 표정을 읽는 데 있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강 씨, 며느리가 또 밖에 나갔구먼. 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흔들렸을 뿐이었습니다. 자네 며느리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요. 복내 할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강 씨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애가 새벽마다 불 켜고 앉아서 일을 한다더구먼. 밤에도 자지 않고. 복내 할멈이 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가 섭섭해할까봐 말 못하는 거요. 강 씨의 눈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다가 스르르 감겼습니다. 눈 위로 무언가가 번졌다가 사라졌습니다. 내가 먼저 차갑게 대했소. 강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복내 할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창호지를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오래도록 방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강 씨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새벽 무렵 강 씨는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방 밖에서 낮고 조심스러운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옥분은 그날 밤도 등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시려서 바늘을 제대로 쥐기가 힘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술을 놓는 천위에는
이미 반쯤 완성된 그림이 있었습니다. 모란 한 송이였습니다. 붉고 탐스러운 모란. 칠봉댁이 조용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형님, 저예요. 옥분이 문을 열었습니다. 칠봉댁은 무언가를 두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천주머니였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작거리 약방에 들렀어요. 형님이 찾는 약재 있는지 물어봤더니 여기 있다고 해서 칠봉댁이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옥부는 그 주머니를 받지 못했습니다.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돈을 드릴 수가 없어서요. 옥분이 말했습니다. 드린다고 안 했어요. 어머님 드시면 낫는다 하니까 빌려드리는 거예요. 갚으실 필요 없어요. 칠봉댁이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덧붙였습니다. 형님, 저 사실 예전에 형님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 알아요. 어머님한테 형님 얘기 나쁘게 한 적도 있고요. 옥분이 칠봉댁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줄 몰랐어요. 진짜로. 칠봉댁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그날 밤 두 여인은 등잔불 아래 나란히 앉았습니다. 칠봉댁이 바늘을 들었습니다. 서툰 손길이었지만 함께였습니다. 모란이 조금 더 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석은 아내를 마당에서 불러 세웠습니다. 어디서 약을 구했소? 옥분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동석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윤석의 표정이 복잡하게 일렁였습니다. 화가 난 것인지 부끄러운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얼 하러 다니는지 몰랐소.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요. 옥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소? 옥분은 잠시 마당 끝에 장독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장독들이 아침 햇살을 받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시집올 때부터 담가온 것들이라 했습니다. 말하면 그만두라 하실 것 같았습니다. 옥분이 말했습니다. 윤석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길을 돌려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방문을 닫기 전에 잠깐 멈추었습니다. 멈추었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옥부는 빈 광주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장터에 가야 했습니다. 약재값이 아직 다 모이지 않았습니다. 약을 다리는 냄새가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구수하면서도 쓴 냄새였습니다. 옥분이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불을 지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강 씨가 방 안에서 그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약이 다 다려지자 옥분이 사발에 담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을까봐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님 약입니다. 강 씨가 눈을 떴습니다. 옥분이 강 씨의 등을 받쳐 일으켰습니다. 예전보다 몸이 더 가벼워진 것 같아서 옥분은 잠깐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쓰겠구나. 강 씨가 사발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효험이 있다 하니 드셔보십시오. 옥분이 말했습니다. 강 씨가 약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다 마셨습니다. 빈 사발을 내려놓으면서 강 씨가 말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겠구나.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강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 방에서 불빛이 새는 것을 봤다. 밤마다. 옥분이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강 씨가 말했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두 마디가
방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5년치의 무게를 가진 두 마디가.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 씨의 안색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밥도 반 그릇을 비웠습니다. 눈빛에 무언가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윤석이 처음으로 어머니 방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좀 어떠십니까? 낫는 것 같기도 하다. 강 씨가 말했습니다. 윤석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남자가 그러면 안 된다 싶어서 얼른 고개를 돌렸지만 강 씨는 이미 보았습니다. 울기는 왜 우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강 씨가 아들의 손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옥분이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빨랫줄이 흔들렸습니다. 저녁에 윤석이 옥분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한참 서 있다가 그가 말했습니다. 수고했소. 옥분이 고개를 들어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5해 치의 밤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옥분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옥분은 홀로 뒷마당에 나가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마당 귀퉁이의 살구나무에 연분홍 꽃봉오리가 올라왔습니다. 칠봉댁이 그것을 가리키며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번 봄에는 다를 것 같아요. 어머님도 나으시고. 옥분이 살구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5번째 봄이었습니다. 시집 온 후로. 동서, 나한테 왜 잘해줘요? 옥분이 불쑥 물었습니다. 칠봉댁이 웃었습니다. 형님이 저한테 잘한 적이 있나요? 그래도 형님은 늘 그냥 있었잖아요. 나쁜 소리 들어도 오해받아도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좋은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있으면. 옥분이 살구꽃을 바라보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칠봉댁의 말이 가슴 어딘가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옥분이 말했습니다. 그냥 어머님이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요? 처음 봤을 때부터요. 그렇게 크게 웃으시는 분이 없었거든요. 우리 친정에는. 옥분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더 잃기 싫었어요. 칠봉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옥분 곁에 서 있었습니다. 살구꽃 봉오리가 바람에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강 씨의 방에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강 씨가 혼자 방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몸을 일으켜 벽에 기댄 것이었습니다. 이웃집 복내 할멈이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 씨, 앉았네. 혼자 앉았어. 온 집안이 술렁였습니다. 윤석이 달려왔고 칠봉댁이 달려왔습니다. 옥분은 가장 나중에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 앞에 잠깐 서서 강 씨를 보았습니다. 벽에 기댄 강 씨의 얼굴에 창으로 들어온 저녁 햇살이 닿아 있었습니다. 강 씨가 옥분을 보았습니다. 옥분아. 예, 어머님. 이리 와서 앉아라. 옥분이 강 씨 곁에 앉았습니다. 강 씨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자코 잡았습니다. 그 손이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옥분의 손마디가 굳어 있는 것을 강 씨가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바늘 끝에 달아 굳은 것들이었습니다.
강 씨가 그 손마디를 손바닥으로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5년치의 말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강 씨는 마당까지 걸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혼자서는 아직 무리였고 옥분이나 칠봉댁이 곁에서 부축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수군거림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칠봉댁이 장터에 나갔다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읍내 포목점에서 옥분이 놓은 술을 사겠다는 양반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형님 손수건 값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읍내서는 2배를 쳐준대요. 옥분이 손에 쥔 광주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왜 안 돼요? 형님 솜씨가 그만한 거니까요. 강 씨가 마루에 앉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살구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름이 되니 잎이 가득했습니다. 봄에 핀 꽃이 다 지고 이제는 풍성한 잎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강 씨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 나무 내가 시집 올 때 심은 거다. 옥분이 살구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살더라. 강 씨가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살구나무와 옥분 사이 어딘가에 내려앉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저녁 강 씨가 옥분을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 씨가 그것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1000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가 놓인 1000조각들이었습니다. 내가 시집 오던 해부터 놓은 것들이다. 다 부족하지. 솜씨가 좋지 않아서. 강 씨가 1000조각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런데 버리지 못하겠더라. 옥분이 1000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꽃 한 송이, 나비 한 마리.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님도 술을 놓으셨군요. 옥분이 말했습니다. 너처럼 잘하지는 못했다. 강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옥분아. 예. 나는 내가 이렇게 하는 줄 몰랐다. 알았다면 진작에 고맙다 했을 것이다. 윤석이 문 밖에서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옥분이 강 씨의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자신의 손과 비슷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굳은 것들이었습니다. 두 여인이 나란히 앉아 있는 방 안으로 늦가을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짧은 빛이었습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강 씨는 이제 혼자서 마당을 걸었습니다. 살구나무 옆에 서서 하늘을 보기도 했습니다. 잎이 다 진 가지들이 차갑고 맑은 하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지 끝에는 벌써 이듬해 봄을 위한 작은 눈들이 맺혀 있었습니다. 옥분은 그날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등잔 앞에 앉는 대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즘 들어 조밥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밥이 뜸드는 동안 옥분은 마당에 나와 살구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 이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나무였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지는 그냥 나무.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나무가 강씨 할머니의 시집살이를, 그 오랜 세월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것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따뜻한 밤 냄새가 마당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강 씨가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옥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를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마운 마음을 전하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생각했다가 그 믿음이 가장 큰 오해가 된 적은 없으셨습니까?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한마디라도 전해보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혜의 등불과 함께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